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4단원 도형의 이동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점 3,-4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마이너스 2,0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에 따르면 평행 이동하는 양만큼을 좌표에 더해준 것이 이제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될 겁니다. 즉, x좌표가 3에서 마이너스 2만큼 3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었으니 x축 방향으로는 5가 감소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4만큼 커졌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a값, 즉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b값, 즉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다음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자,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것은 x 대신에 x-2를 대입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건 y 대신에 y-1을 대입해봐라 라는 것이죠. 1, 2, 3번 모두 도형의 평행 이동 한번 식을 구해보 1, 2번이죠. 두 개의 도형의 평행 이동 구해볼게요. x 대신에 x-2 그 다음에 y 대신에 y-1을 대입한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식 정리해보면 x-3y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8이니까요. 계산하면 더하기 9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도 x 대신에 x-2 대입하면요. x-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 y-1 대입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x-3의 제곱 그리고 y-1의 제곱은 16이라는 원으로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칭 이동 문제죠. 자, 5,-1을 다음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x축 대칭 이동부터 해볼게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고요. y축 대칭 이동은 x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각각의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은 x좌표와 y좌표의 순서가 바뀝니다. 자, 4번 도형의 대칭 이동입니다. 역시 x축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x축 대칭 이동 해보면 x-11의 제곱 그다음에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대입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원의 방정식을 이제 완전 제곱식 안에서 x, y의 개수를 양수로 다음과 같이 고쳐서 씁니다. 자, 2번 y축 대칭 이동 똑같이 보면요.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1번처럼 완전 제곱식 안에 x의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원점 대칭 이동은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앞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 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y 더하기 7의 제곱은 9 역시 개수 양수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 적어주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y는 x는 이제 x랑 y를 대신 서로 바꿔서 대입하면 되겠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y-1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7의 제곱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적으면 x 더하기 7의 제곱과 y-11의 제곱은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 한번 해봤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두 점 A, B를 각각 A'과 B'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A, B가 어떻게 옮겨지냐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A, B 값을 구해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A는 A'로 B는 B'로 옮기는 평행 이동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점의 좌표를 각각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A의 좌표부터 한번 볼까요? 자, X좌표가 6만큼 커졌습니다. 그쵸? 즉, X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하겠다라는 것이고요. B는 Y좌표를 아니까 Y좌표를 보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두 점의 AB를 각각 옮기는 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 옮기는 거니까 A도 역시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B도 A와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y좌표인 A에서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서 4가 됐다라는 건 평행 이동 이전에 y좌표 A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B의 x좌표인 B는 평행이동한 후에 1이 되어야 하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A, B는 0, 마이너스 5입니다. 자, 0, 마이너스 5는 어떤 점으로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지는지 좌표를 구해보면 x축 방향으로 6만큼,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6, 마이너스 1로 옮겨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선 y는 2x-3을 역시 평행이동을 했더니 원래 직선과 일치했대요. 자,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하라는 건 x 대신에 x-a,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라는 건 y 대신에 y-b가 대입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y 대신에 y-b, x 대신에 x-a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식 정리해 보면요, y는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그다음에 플러스 b-3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직선이 원래 직선 y는 2x-3과 일치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직선의 y 절편이 일치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3이 마이너스 3과 같아야 합니다. 즉 양변에 마이너스 3 지우고 나면 2a랑 b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분의 b값 계산하면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 이 평행이동의 의미를 잠깐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풀었지만 직선을,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을 텐데요. 이 직선을 평행이동했더니 자기 자신이 됐대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평행이동을 적절한 방향으로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각각 하겠죠. 자, 근데 어떤 직선을 평행이동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평행이동을 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자기 자신과 겹쳤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a, b, 즉 평행이동한 양만큼의 비율이 지금 a분의 b라는 이 비율, 즉 기울기가 이 평행이동한 양만큼의 비율이 곧 자기 자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야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a분의 b, 즉 평행이동한 만큼의 비율이 자기 자신, 원래 직선의 기울기인 2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분의 b라는 것의 의미가 원래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1,5를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이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1,5를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이 어떤 평행이동이냐,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x축 방향으로는 1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5에서 a만큼 된 거니까 5를 빼고 a를 더한 거죠. 즉 a-5만큼 평행 이동하는 평행 이동이 되는 이동이죠. 자, 근데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 원이 다음과 같은 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라는 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a-5 이렇게 대입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원을 한번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옮겨지는지 식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y 대신에 y-a-5 이렇게 대입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원이 다음과 같은 원과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식 전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플러스 4x,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배의 a-5y, 그 다음에 상수항 모아보면 4, a-5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은 0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식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과 같은 식이어야 되는 거죠. 개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게 x의 개수가 같아야 하니까 b값 바로 나오죠. 자, b는 4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y의 개수 비교하면 a값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12 마이너스 8이어야 하니까요. 자, a값 계산하면 9 나오죠. a는 9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비교하면은 이제 c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a가 9였으니까 상수항 계산해보면 4 더하기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1 이게 c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c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따라서 문제 계산해보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 9 더하기 4 빼기 마이너스 1 계산해보면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갑니다. 자, 직선 3x-4y-5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원과 접했대요. 자, 그러면은 x축 방향 a만큼 평행 이동은 직선에서 x 대신에
x-a를 대입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직선 평행 이동해봅니다. x-a. 다음과 같이. 자, 식 전개해서 정리하면 3x-4y 마이너스 3a-5는 0이고요. 자, 이것이 원과 접했대요. 자, 접했다라는 것은 이 직선과 중심, 원의 중심 마이너스 3,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반지름이 1이네요. 자, 식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자, 3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직선으로부터 마이너스 3,2까지의 거리 계산해보면요. 자, 직선에 마이너스 3,2 대입되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이 길이가, 거리가 반지름 1과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식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2가 5와 같다라는 겁니다. 즉, 따라서, 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2가 5거나 또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2가 마이너스 5가 돼야겠죠. 자, 각각의 경우에 a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a가 마이너스 27이니까 a는 9가 되거나 또는 이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는 3a가 마이너스 17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거나 a는 마이너스 3분의 17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두 개가 나오죠. 자, 9번입니다. 이번은 이제 대칭이동 문제입니다.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B라고 하면 B라는 점은 각각의 부호를 모두 바꾼 점, 좌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점을 C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점 C의 좌표는 1,2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좌표 평면상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와 2,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직각삼각형이면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직각삼각형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자, 그럼 넓이를 구하는 데는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밑변을 예를 들어서 저는 AB 길이를 밑변으로 놔볼게요. 자, AB 길이 먼저 구해보면 AB 길이는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Y좌표 차이의 제곱 계산해보면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나옵니다. 얘가 밑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높이는 AB를 밑변이라고 했으니 점 C로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가 이제 높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직선 AB를 방정식으로 나타내야겠네요. 자, 그러면 직선 AB의 방정식은 지금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직선을 식을 구해보면 Y는 2분의 1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당연히 직선 AB는 원점을 지나겠죠.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즉 따라서 식을 다시 고쳐서 보면 x-2y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직선식과 점 C, 즉 1,2 사이의 거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높이 역할을 하는 높이가 점 C로부터 x-2y는 0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절대값 1,2까지의 거리죠. 1-4. 자, 그럼 계산하면 루트 5분의 3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루트 5였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5분의 3. 자, 그러면 식 계산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3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을 하나 정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할 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로 계산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고 합니다. 자, 즉 x와 y를 바꿔서 대입한 직선이 L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L 직선을 구해보면 x와 y를 바꿔서 넣으면 됩니다. y 더하기 3x-4는 0이죠. 다시 고쳐서 보면 3x 더하기 y 빼기 4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이 직선과 이 원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했었죠. 원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느냐는 바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구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직선 L과 원의 중심 1,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죠. 사이의 거리. 자, 구해보면 루트 3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절대값 1,0 대입하면 3-4니까요. 계산하면은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원의 반지름이 지금 몇이냐? 원의 반지름 2가 됩니다. 그죠? 원의 반지름이 2예요. 자,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1과 2 중에 당연히 큰 것은 반지름이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큰 경우입니다. 자,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즉 거리가 더 짧다라는 것은 원이 있고 직선이 원의 직선과 원의 중심과 매우 가깝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난다. 즉 교점의 개수는 2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원 C1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C1 위의 임의의 점과 C2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그림을 이용해서 좀 그림을 참고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 C1을 좀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중심의 좌표 구해내겠습니다. y 플러스 2의 제곱. 자, 식 계산하면 상수항은 우변이 1 이렇게 되겠네요. 즉 중심이, 자, 식을 계산해 볼게요. 식 계산해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중심이 1,-2고요. 1,-2. 그 다음에 반지름 1입니다. 자, 반지름 1인데 지금 중심의 x좌표가 1이죠. 즉 y축에 이렇게 접하겠네요. y축에 접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원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할 거래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중심의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1이 되겠죠. 저 마이너스 2,1.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2,1이 이제 중심의 좌표가 될 거고, 이제 거꾸로 x축에 접하는 원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가 이제 C1이고 이서분면 위에 있는 원이 C2인데, 지금 원 위에 C1 위에 점 P가 있고요. 어디에 한 군데가 있고 C2 위에는 Q가 있대요. 근데 그 P와 Q를 이었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문제였나요?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있었는데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것과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 거리를 가지는 점 P와 Q의 위치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P와 Q, 원과 원 위의 점에 언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원의 중심을 쭉 연장해서 이어보면 바로 PQ의 거리의 최대값은 이 중심을 넘어서 중심에 정확하게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각각의 원의 반지름을 더한, 이럴 때 가장 PQ의 길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최소는 언제일까요? 자, 최소는 반대로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PQ가 점이 들어올 때, 즉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각각의 반지름을 뺀 값이 가장 최소가 되겠죠. 자, 일단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Q 사이의 최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Q의 최대값은 이런 거죠.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각각의 원의 반지름. 근데 지금 두 개 반지름이 같죠? 반지름에다가 2배를 더한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1,-2와 1,-2랑 마이너스 2,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루트, 자, x좌표의 차이 3이죠. 3, 3, 9. 그 다음에 y좌표 차이도 3, 3, 9.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었습니다. 1의 2배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이 3루트 2 플러스 2, 이것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 위에 두 개의 점, 각각의 두 개의 원의 위의 점의 거리의 최대나 최소는 이렇게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12번입니다. 이번에는 포물선이죠. 이차함수를 이차함수로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됐나를 좀 관찰을 하려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갔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갔고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좋겠지만, 포물선은 특징적인 점, 꼭지점이라는 점이 있죠. 꼭지점이 어떻게 옮겨졌나를 보면은 이 포물선이 어떻게 평행 이동이 됐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 포물선을 고쳐보면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고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평행 이동한 후에 포물선식 고쳐보면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고칠 수 있겠습니다. 즉 꼭지점이 어떻게 움직였냐? 꼭점이 1,-1에서요 마이너스 4,-6으로 옮겨졌어요. 즉 어떤 평행 이동을 한 거냐? x축 방향으로 1에서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요. y축 방향으로는 5만큼 작아졌죠. 똑같이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같은 평행 이동에 의해서 직선 L을 옮겨준
직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L'의 식을 구해보면 이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라는 건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넣으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y 대신에 y 플러스 5를 대입하는 직선이 L'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식 고쳐서 적어보면 x-2y 그다음에 상수항 계산되면 5-10 더하기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것은 L과 L'의 거리,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한쪽 직선에서 한 점을 잡고 반대쪽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편의상 L 위의 점 한번 한 점이나 잡아볼게요. 좀 쉽게 잡아보겠습니다. y좌표를 0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y에 0 넣어보면 x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L 위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으로부터 얘와 L'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L' 사이의 거리는 루트 자,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 정답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13번.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y는 x, 즉 x와 y를 교환했습니다. 그랬더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때의 AB의 길이, 즉 이건 현의 길이가 되겠죠. 현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을 좀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 원점 대칭한 원을 구해보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그리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볼게요. 그럼 x 대신에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을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봅니다. 자, 그럼 y랑 x랑 위치가 바뀌겠죠. 다음과 같이요. 자, 그러면 다시 식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는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원에 x축과의 교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x축과의 교점을 찾으려면 y에 0을 대입하면 x축과의 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y에 0 대입하면 x제곱은 4 나옵니다. 즉 x는 풀마이죠. 즉 따라서 x축과의 교점 y에 0을 넣었더니 풀마 2가 나왔어요. 즉 따라서 2,0과 마이너스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각이 한 점이 a고 한 점이 b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2,0과 마이너스 2,0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4겠죠. 그래서 정답이 4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A, B 좌표를 줬고요. 그 다음에 y는 x 위에 어떤 점,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때 PA와 PB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칭 이동을 이용한 전형적인 최단 거리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도식화해보면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약간 그림을 조금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점 A가 만약에 여기 있고요. 점 B가 지금 y좌표가 크지만 좀 설명을 위해서 좀 과장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점 A와 점 B가 있을 때 y는 x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딘가에서 이제 점 P가 있을 때 PA와 PB의 합, 이게 언제 최소가 되겠느냐. 즉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점 A에서 출발해서 y는 x 위에 어딘가에 한 곳을 들려서 B까지 갈 때 이 경로의 최소가 될 때가 과연 언제일까? 그 최소값은 언제이고 점 P, 최소가 되는 그 점 P의 위치는 어디일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P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점 P를 잡고 PA와 PB의 길이의 합을 지금 구하는 문제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점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점을 B'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PA 더하기 PB라는 길이 대신 어떤 길이를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요. PB랑 PB'의 길이가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PA 더하기 PB는 뭐라고 다시 쓸 수 있냐? PA 더하기 PB'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PB와 PB'이 같으니까요. 합동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PA 더하기 PB, 즉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Y는 X에 들렸다가 B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칭 이동을 한 후에 생각을 한다면 점 A에서 y는 x의 어딘가에 들렸다가 b로 가는 것이 아니라 b'으로 가는 최소 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A에서 어디를 들려야 B'까지 최소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에서 이렇게 꺾는 순간 거리가 늘어나니까 바로 A에서 B'으로 직행하는 최단거리, 즉 선분으로 있는 그때의 점, y는 x 위에 그 점이 바로 점 P의 위치라고 한다면 AP와 PB 바로 이 길이가 최단거리가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거리는 절대 어떤 값보다 작을 수 없냐면 바로 AB'을 선분으로 이은 이 최단거리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P 더하기 PB의 최소는 반드시 이 대칭 이동한 점과의 선분을 이었을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최소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가 될 때 그 P, 이 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죠. 자, 그 말은 점 A가 지금 좌표가 8,4고요. 자, 점 B가 7,5였습니다. 자, 근데 7,5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5,7이 되겠죠. 즉 따라서 점 P의 위치, 점 P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바로 AB 프라임, 직선 AB 프라임과 바로 y는 x의 교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교점이 아니고 뭐 다른 데 있으면 이렇게 꺾이니까 당연히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삼각형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쵸? 최단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단거리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최단거리로 선분을 이었을 때 그 교점이 점 P의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직선 AB 프라임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y는 x와 연립해서 점 P의 좌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직선 AB'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계산해보면 3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네요. 기울기가.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 A를 지나도록 직선식 한번 세워볼게요. y-4 그 다음에 x-8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2라는 직선이 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직선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해서 식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2니까 이 x는 12. 따라서 교점의 x좌표, 즉 점 P의 x좌표는 6이 되겠네요. 정답이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이제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